우연히 등장한 초강대국 Enter the Accidental Superpower. 미국을 논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가장 단시간에 가장 적은 피를 흘리고 매우 저렴한 가격에 세계에서 가장 알짜배기 땅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할까? 북아메리카에는 초기 미국인들을 경쟁관계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준 장벽이 있다는 사실부터 거론해야 할까? 미국 영토는 영국보다 원양 항해에 훨씬 적합하고 독일보다 산업화에 훨씬 적합하다는 사실부터 거론해야 할까?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인들은 자기 파멸적인 전쟁에 골몰하느라 곧 자기들을 무색하게 할 신흥 국가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모두가 중요한 요인이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사실상 어느 한 가지만으로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는 충분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 요인들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들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점이지만 사실상 부차적인 요인들이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할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바로 수로망이다. 미시시피 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으로서 멕시코만에서 시작되는 강 어귀에서 미네소타주 트윈시티에 있는 종착지까지 장장 2100마일에 달한다. 이는 막강한 다뉴브 강보다 3분의 1이 더 길고 라인강의 3배에 달하는 길이다. 게다가 미시시피 강 말고도 운항 가능한 주요 강이 미국에는 11개나 더 있다. 미국에서 온난한 기후지역에 위치한 강들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14,650마일에 달한다. 중국과 독일의 경우 각각 2,000마일, 프랑스가 1,000마일 정도 된다. 아랍권의 경우 이러한 강들의 길이를 모두 합해봐야 겨우 120마일에 불과하다. 그런데 미국의 수로에는 길이 말고도 독특한 이점이 있다. 지구상 그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지리적인 특징이 있다. 바로 방벽 역할을 하는 섬들이다. 평평하고 나지막한 섬들이 동부 연안과 멕시코만의 4분의 3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미국 본토와 나란히 줄지어 있다. 띠를 이루어 본토를 보호하는 요새 역할을 하는 이러한 섬들 덕분에 외부에 노출된 3,000마일 길이의 해안선이 서로 연결되고 차폐된 수십 개의 만으로 변모한다. 조수간만의 차는 이러한 지형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일련의 섬들은 바다에서 무트로 밀어닥치는 가장 혹독한 날씨만 빼고 대부분의 날씨를 막아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때문에 체서피크만에서 텍사스, 멕시코 국경까지 안전하게 운항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안 수로로 인해 미국은 3,000마일 길이의 강을 덤으로 얻게 된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미국 해운 체계가 지닌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세계 다른 지역에 있는 물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특징을 지녔다는 점이다. 미국의 해운 체계는 명실상부한 망 조직이다. 미시시피 강에는 운항 가능한 6개의 지류가 있는데 이 지류들도 대부분 각각 몇 개의 지류로 갈라진다. 미시시피 강이 멕시코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점에서 선박들은 요새 역할을 하는 섬과 연안 수로에 직접 접근하게 된다. 이러한 미시시피 강의 물길과 연안 수로 체계를 합하면 미국에 있는 수로 총길이 17,600마일 가운데 15,500마일을 차지한다. 미국 그리고 북미의 다른 수로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이는 여전히 지구상에 있는 다른 수로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긴 수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양쪽으로도 집중도로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오기 힘든 자본 창출의 기회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기회는 하나로 통합된 체계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의 규모와 상호 연결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결과를 낳는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러한 수로를 기반으로 구축된 문화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자본이 풍부해진다. 운송에서는 거리가 핵심적인 요소다.
운송비가 저렴하면 더 멀리까지 화물을 실어 나르게 되고 물자를 대량 공급하는 지역에서 대량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송할수록 상품이 경쟁 가능한 범위는 확대된다. 미국의 경우 이 덕분에 상품이 네브라스카주의 옥수수든 테네시에서 생산된 위스키든 텍사스 원유든 뉴저지에서 제조된 철강이든 조지아주 복숭아든 미시간에서 만든 자동차든 미국 땅을 벗어날 필요도 없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강 수로망을 따라 어디든 도달 가능하다. 싼 비용 덕분에 추가로 발생한 수익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본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이 자본을 아이폰에서부터 항공모함 전투단에 이르기까지 미국인이 또는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이 통상적으로 자본을 투자할 필요도 없었던 부문은 인공적인 기관시설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가 형성되고 규모가 커지는 핵심적인 요인은 지정학적으로 기관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도로와 철도 건설 비용은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미국은 다르다. 강들이 직관적으로 경제적 진출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해주고 개발 비용을 낮게 유지시켜준다. 미국 초기의 소규모 자장농, 자기 땅을 소유하고 경작한 개척자 가족들조차도 땅을 간지 몇 달 만에 이러한 수로를 통해 곡물을 수출할 수 있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고도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게 된 비결이다. 미국은 또한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강 수로망을 보완할 철도와 도로망을 건설하게 되었고 해상 운송의 혜택을 보지 못한 내륙 지방을 외부와 연결시켰다. 새로 구축한 인공적인 운송체계는 강수로를 통한 운송을 어느 정도 대체하기는 했지만 다른 운송체계들은 수로 운송체계와 지속적으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방법이 어떻든 상관없이 운송비의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다.